야사시 TV.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 오늘은 지난번 산미 슈퍼스타즈 편에 이어서 또 하나의 프로야구 왕조죠. 해태 타이거즈. 지금 또 가슴이 설레는 팀이죠. 이 이야기만 들어도. 자, 해태 타이거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도 창단팀이었죠. 6개 팀 중에 하나였고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해태 타이거즈 하면 정말 할 얘기도 많은데 1983년부터 1997년까지죠. 무려 9번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팀입니다. 이 정도 원장님. 해태 타이거즈 하면 정말 프로야구 팬들도 많고 옛날에 그 빨간색 위엔 또 빨간색 밑에는 또 까만색 유니폼이었어요. 그죠? 검정과 빨강이 참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유니폼이었었죠. 네네. 그리고 좀 특성이 있습니다. 해태 그 타이거스가 선수들이 또 우선 라인업을 보면 그 1번서부터 9번까지 전부 다 김씨고 그리고 감독도 김씨고 감독도 김씨. 중간에 딱 한 명이 껴 있어요. 네네. 차영화라는 차영화 선수. 예, 이루 선수가 하나만 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저 네. 김씨로 통일된 네네. 아주 그것부터 그냥 단결된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루수 차영화 선수 유일하게 그때 체구도 좀 왜소했죠. 말랐죠. 네, 상당히 좀 말랐는데. 왜소했고 네. 플레이는 참 매끄럽게 한 선수고 네, 네. 김동엽 그때 감독 그 했을 때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유일하게 욕을 안 먹고 김동엽 감독에게 뺨을 안 맞은 선수가 차영화 선수. 근데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맞았고 그런데 네. 과거에는 감독이 좀 화가 나면은 혼내는 수가 있었어요. 아, 선수를 네, 창단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구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구타라고 구타라고 볼 건 없고 그냥 애정의 그 선물, 애정의 선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는 숙소에서 네. 김도혁 감독이 술 한잔 먹으면 빨간 신발에 빨간 바지 입고 빨간 장갑에 맙수사예요. 네네. 유명하셨죠. 얼굴도 빨갛잖아요. 네네네. 얼굴도 빨갛고. 네, 근데 숙소에 누가 있었냐면 김일건, 김준환, 차영화, 김봉현이가 있었던 김봉현 걸로 선수. 기억하는데 이제 세네 명이서 방에서 나머지 선수는 그 침대에 다 앉아 있고 네. 그 아마추어 시절에 롯데가 그 세미 아마 프로화 롯데. 될 때 네네. 차영화 선수가 그때 그렇죠. 광주일고 그- 졸업하고 네네. 스카우트 돼서 간 유일한 네. 선수인데 네네네. 그 프로에 있었던 사람은 그 김도혁 감독이 모르잖아요. 네네. 딱 일어나 가지고 앞에 선배들 다 생각 야 그거 한번 흉내 내봐. 그러니까 막 흉내를 이렇게 김도혁 감독 흉내 내고 막 흉도 보고 그랬는데 문이 요만큼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한 게 김일건이가 딱 보고 말을 못 하잖아요. 야 누구 들어와 뭐 이런 것들이 못 하는데 요만큼 문이 열리는데 빼끔 내는데 김도혁 감독이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6층인가에 숙소에 있었는데 그다음에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문이 싹 열리더니 나머지 넷은 부동자세 차영화 선수만 나가가지고 1층까지 기용을 받고 내려갔대요. 6층에서 1층까지. 그게 유명한 일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몸이 불편해서 야구계에서 활동은 안 하지만 정말 이루로서는 날라다닐 정도로다가 네, 대단한 병살 처리 잘했고 네. 수로형 좋고 네. 아주 뭐 뛰어났던 선수예요. 1절까지 무사히 차영화 선수만 가고 네. 나머지 4명은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됐는지 뭐 생략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부동자세로 있었어요. 생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아마 빨간 장갑에 많은 상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동엽 감독도 워낙 또 유명한 한양대 감독 시절부터 빨간 장갑의 마술사로 유명하셨고 또 뭐 김일건 선수나 또 김시전 선수나 여러 또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지도하셨죠. 네. 어쨌든 김동엽 감독은 저하고는 그 75년도 6년도 군대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인데 네. 그때 감독으로 부임을 하셨더라고. 그때 공군팀에 예. 야구팀이 있었죠. 있었나요? 네, 공군이 한번 아마추어 있었죠. 때 공군팀이. 네, 제가 네. 해병대에서 넘어간 팀이 넘어갔어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일기로 그 공군 야구팀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 감독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좀 그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불같은 감독이었어요. 뭐 운동장에서 이 목소리 하나로 모든 걸 다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감독이었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좀 그 이북에서 이렇게 네네. 내려오신 네, 분이라서 북한 이북 출신이시죠. 이북 말씀을 네. 좀 잘하세요. 네. 이북 말로 이렇게 선수들 오이 한번 띄워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주 그 네네. 운동장에서 카리스마적인 네. 그런 감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기억이 네네. 특별히 저건 또 그 83년도 프로야구 와서 만나가지고 관계가 있는데 그분은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옷 심부름을 가장 제가 많이 했는데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3개 국어를 하십니다. 네네네. 김동엽 감독이. 그 다음에 옛날에 심판 봤어요. 심판을 마스크 쓰고 들어가면 동대문장이 야구장이 떠나갔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쩌렁쩌렁했으니까. 노래도 지금 가수 못잖아요. 아.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는 이제 특성이 있으신 분인데 오다를 짜거나 뭘 이렇게 할 때 경기 중에도 그럽니다. 5대 0으로 지고 있을 때도 네네. 이거 싫어하니까 저 뭐 형님이나 나 같이 1회부터 5점을 주고 나면 딱 앉아 있다가 절대로 안 줘. 마지막에 뒤집어질 거야. 그러면은 딱 8회 뒤집어져요. 네.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만약에 이기고 있다가도 진다? 그러면 딱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에 어떤 이 힐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머리 회전이. 네, 그리고 한 번 머리 끊어지면 네. 며칠 동안 숙소에서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동안 방에 치가면서 밥 다 그 안에서 드시고 고민하고 이랬듯이 분이에요. 네, 그 야구에 관해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천재 수준입니다. 뭐 야구와 같이 예. 사시고 뭐 결혼하신 분이네요. 뭐 네, 야구와. 그렇죠. 네. 조금 빨리 또 돌아가셔서 김동엽 문제지. 감독님 하면 또 그라운드의 엔터테이너 아닙니까? 심판하고 또 이렇게 배치기라 그러나요? 얼마 전에 KT 감독 이강철 감독이 그런 아주 귀여운 수준이네요. 그거는. 배도 많이 나왔어요. 그 왜 뒷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잔뜩 넣고 나온지 아세요? 왜입니까? 살이 없어서. 그래서 수건을 잔뜩 넣고 나와가지고 배도 많이 나오고 왜 웨이트를 워낙 많이 하신 네네네. 분이고 아마추어에서 프로 생기기 전부터 선수들한테 웨이트를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분이 그분이에요. 웨이트를. 그래서 이제 아마 시절 때는 그 웨이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감독이 김동엽 감독이 제일 첫 번째 네, 주자였었고 네. 그리고 프로에서는 이제 아까도 좀 전에 그 어필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필하시는 거 보면 조금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 옷을 또 특이하게 입어요. 근데 그게 네. 적극적으로 심판하고 정말 그 악유가 다툼이 생겨서 그러시는 건지. 그런 것도 있고 네네.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야 되겠다 할 때 또 한 번씩 하시는 네. 특유의 그 어떤 그 어필하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그게 그런 선수들 특성이 플레이를 좀 있습니다. 독려하는 차원에서 본인 팀에서 지고 있을 때 꼭 그렇게 태클을 겁니다. 가라앉은 네, 딱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그러니까 건성을 좀 이렇게 불태워라 네. 뭐 이런 쪽에. 그렇죠. 배로다 밀면서 이렇게 네네, 심판하고 네. 또 본인도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심판을 하면 잘 심판은 또 잘 아니까 아니까. 심판한테 결국 강하게 해봐야 득이 없다는 걸 잘 아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서 애교스럽게 그 몸에 네네. 그게 아주 좀 특이한 그런 김동엽 선수. 퇴장당하기 바로 전에 인사하고 들어옵니다. 실컷 싸우고 네. 또 퇴장 먹기 전에 들은 얘기지만 깍듯하게 인사하고. 네. 또 하나 들은 얘기지만 선수를 교체할 때 위에서 보면 참 다정하게 어깨 동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네. 말은 너 이따 끝나면 죽어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뭐 투수한테 이렇게 강요를 해주는 그런 습성이 있었죠. 네네. 그 혜태가 김동엽 감독이 부임을 해서 전체적으로 선수 17명 출발을 해서 단명하게 된 거는 선수 장악에 실패를 해서 그럽니다. 개인은 다 강한데 그걸 꿰지를 못한 거죠. 구슬이 서말이도 꿰야 보배라고 하는데 그걸 못 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끝나고 하차를 하게 되죠. 그럼 82년 개막 때 총 선수단이 17명. 17명이었어요. 그럼 산미보다 더 적었네요. 네, 인원이 작았죠. 그러면 투수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그 당시 5명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 82년도에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았죠. 82년도에 6개 팀 중에 제가 알기로는 4위를 네, 그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네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 김동엽 감독님이 워낙 유명하셨으니까 코치는 누구였습니까? 조창수, 네. 그다음에 유나모,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예. 네. 그다음에 투수진은 그럼 몇 명이나 되는 뭐 지금 이름 되면 다 알죠. 김용남, 이상윤, 방수원, 강만식, 신태중. 신태중 선수는 가끔 이 체육관도 옵니다. 거예요? 지금 심판도 네. 하시고. 근데 김용남 선수는 뭐 한국 그 대표팀의 에이스도 하셨고. 네, 근데 야구를 좀 일찍 떠났고요. 네. 은퇴를 빨리 하셨고. 그렇죠. 방수원 선수는 그 조훈 선수하고 비슷한 별명을 갖고 있었고 우리나라 그 KBO 프로야구의 최초 노히트 노런. 그렇죠. 네. 네. 방수영 선수. 근데 그 노히트 노런 할 때도 선발 예고를 듣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서 열심히 던지다 보니까 그렇게 했대요. 본인의 인터뷰 내용 보면 한 타자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노히트 노런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선수는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네네. 한 선수가 상당히 굵직한 선수였어요. 네, 그렇죠.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야수들은 전 경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딱
짜여져 있었고 네네. 이제 문제는 투수 로테이션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투수 로테이션이 지금처럼 지켜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고 그냥 오늘 또 던졌다가 내일 또 마무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던지게끔 하면서 이렇게 잘 꾸려갔던 그런 그럼 기억이 납니다. 불규칙한 투수 로테이션에서 제가 알기로는 또 김성환 선수.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투수가 없기 때문에 네. 3루수 보고 1루 보고 투수까지 올라왔던 네. 동국대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김성환 선수가 그래서 10승을 한 거예요. 10승을 했죠. 네, 10승을 한. 이게 전무하게 없는 겁니다. 네네네. 네, 공 하나 던져서 승리 투수가 된 김재박 감독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아직까지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공 하나 던져서 승리 투수가 된 사람도 있어요. 김재박 감독. 예. 그래서 좀 더 해태 타이거즈가 매력적인 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방수원 투수 같은 경우는 노이트놀은 한국 야구 최초인데 네. 구질이 거의 뭐 커브 외에는 속구가 안 되니까 커브볼 외에는 던질 수가 없었다고 하던데. 그 그건- 저희가 생각하고 뭐 형님 계시지만 네. 저희들이 이제 투수 입장에서 볼 때는 낙차큰 직구라고 그랬죠. 변화구인데 이게 느리니까 그러니까 낙차큰 오다가 딱 직구.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 네. 본다면 네. 만만하죠. 네네네. 이게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타자 투수가 좀 만만한 투수를 얕보고 들어갔다가 한 번 이 야구라는 게 묘한 게 말리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이렇게 말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야구가. 그 투수하고의 수싸움에서 네. 그렇죠. 앞서 네네. 뭐든지 엇나가는 거 네네, 그런 투구가 오는 엇박 거죠. 잘 타면. 네. 네네. 변화구 기다리는데 직구가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엇나가는 그런 그 볼 배합을 한 번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전 선수들이 이렇게 말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팀은 한 경기당 서너 명만 잘 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야구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전체가 다 잘 치면 물론 대량 득점을 하겠지만 그런 경기는 흔치 않고 네. 매 경기마다 돌아가면서 서너 명이 좋은 타격감을 갖고 간다면 경기는 콘스탄트하게 이길 수 있다는 네네. 그런 경험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 2명이면 이긴다고 그래요. 네, 두세 명. 그러니까 그게 타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럼 투수 진영은 그랬고 야수들은 아까 뭐 김성환 선수는 말씀하셨고 뭐 그다음에 또 김봉현, 김봉현 차영화. 선수. 네, 그다음에 뭐 차장덕, 최용조, 조충렬, 외야에 김준환, 김일권, 김종모, 그다음에 김종윤, 뭐 이런 김우근 선수들. 선수도 있었죠. 네, 김우근 선수 있죠. 정말 김씨들이 많았네요. 네, 전부 다 김씨예요. 나중에 김우근 선수는 MBC 청룡으로 트레이드돼서 왔는데 그 요 출발했던 멤버들이 사실은 아까 형님 말씀대로 손이 굵었던 선수들인데 통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강했기 스타 때문에. 플레이어고. 그래서 김동혁 감독은 결국 이 통제를 못하면서 도중하차를 물러나고 이제 82년도 말에 네. 1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인가요? 미국에서 귀국해서 김웅영 감독이 이제 감독을 하죠. 네, 최고의 명장이 되었던 김홍룡 감독을 맞이하면서 다음해죠, 이듬해죠. 83년도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전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3위하고 3게임 남아 있을 네, 때 네. 김지현 감독 구속되고 3게임 못 나가고 후반기 계속 못 나가서 124일 만에 나가서 혜태가 반 게임 차로 전반기 우승하고 3위하고 네. MBC 청룡이 후반기, 후반기 우승하고 우승하고 코리안 시리즈 붙었는데 네네. 예, 그건 MBC 청룡 또 없어진 팀에 대해서 혜태 말씀드렸죠. 네, 이때 다음 편에서 또 네. 말씀하고요, 나누고요. 자, 그러면 첫 해는 4위에 그쳤던 해태 타이거즈가 감독이 바뀌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오늘날 그 전설적인 프로야구 왕조가 되는데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몇 개가 있었을 텐데 뭐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럼 뭐 우선 형님 먼저 김웅영 말씀. 감독이 그 상당히 그 팀을 장악을 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다는 네네, 거. 김홍룡 감독. 그리고 김웅영 감독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뭐 덕장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용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네네. 선수단을 휘어잡고. 휘어잡고 네. 이렇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행동으로 옮긴 건 하나도 별로 없어요. 근데 떠가서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해도 벌써 선수들이 벌써 분위기가 딱 이게 조여져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특색이 좀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수 포지션마다 정말 그 아까도 저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걸출한 선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지역의 특성입니다. 지역의 특성.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야 오늘 한번 하자 이러면 뭐 딱 이렇게 모여지는 그런 그 또 지역의 특성을 잘 그 이끌어내고 그걸 그 경기에 이렇게 잘 전환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김웅영 감독. 근데 김웅영 감독. 네, 근데 그 일화가 있어요. 그 장악하게 된 동기가 일화가 있는데 김동혁 감독은 박건배 혜태 구단주의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해태 타이거즈 예, 대안주. 근데 네. 그 김웅영 감독도 그 선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선수들을 워낙에 선수들이 강하니까 회식 자리에서 박건배 구단주한테 사실 이런 지금은 그런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단장이 높아 내가 높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건배 구단주가 감독님 높으시죠. 그럼 내 맘대로 할게. 그러면서 선수 안 바꾸고 코치진 안 바꾸고 1인 체제에서 쭉 끌고 갔던 게 결국은 왕조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었네. 예, 그리고 손 선수들 많고 그랬지만 그 가장 눈에 띄게 왜냐면 다른 구단은 코칭 스텝 이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유독 해태가 코칭 스텝 이동이 없었어요. 왜? 1인 체제로 가니까 선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코칭 스텝하고의 그 적응하는 시간을 다른 팀보다는 줄일 수 있었다는 줄이고, 거예요. 기술적인 면이나 네네. 정신적인 면을. 네. 그러면서 왕조가 된 그런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코치 이제 스텝 변화가 네. 하나도 없었고 중간에 이제 백기성 코치가 들어와서 네, 그렇죠. 같이 이제 세 명이 천안북일고 감독 네, 오랫동안 하셨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에 선수들은 어떻게 보강이 됩니까? 선수들은 김무종, 주동식 뭐 이 정도예요. 아, 일본 제1교포 주동식 언더핸드 트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광건 의원님이 언더핸드 트로. 김종수, 네. 까치 김정수. 그다음에 뭐 제 기억으로는 차동철 투수도 그 이후입니다. 83년도에는 없었어요. 네네네. 84년도, 5년도 그 이후에 온 선수들인데 왜냐면 이 호남 지역의 광주 1고 지금은 동성이 됐는데 광주 상고, 네네. 그다음에 군산 상고 이 세 팀에서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조기현 투수가 그 위에 또 들어왔죠. 이대진, 이종범 뭐 그 후로 쭉 왜냐면 손동열이가 떨어질만 이제 하면 그냥 들어오고 손동열이도 들어왔고. 된게 가장 예. 큰 네, 장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뭐 지금 뭐 두산야구가 화수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거의 날라다니는 선수들 보면 뭐 이순철 위원도 네네네. 그 지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팀의 어떤 색깔도 있는 데다가 좋은 선수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네. 예. 그 감독 입장에서는 아마 손동열 투수가 들어오는 거는 조금 만만 얻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당시에. 야수들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투수는 아무래도 이제 혹사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다 보면 이제 부상이 오고 그러면 대체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손동열 선수가 들어오면서 선발도 되지 마무리도 되지 그리고 던지지는 않지만 한두 점 차 한 7회 이후에 이렇게 상대팀에서 리드 당하고 뭐 그래도 손동열이 나가서 웜업만 딱 하면 이쪽에서는 벌써 주눅이 드는 그런 편이니까 게임 포기했죠. 게임 걸어만 불펜에서 나가도. 이제 몸만 풀어도 아니 그러니까 몸만 풀어도. 걸어만 나가도 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네. 정도로 그렇게 위협감을 잊는 그런 투수가 딱 들어오니까 뭐 감독으로서는 그 이상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전환이 빨리 됐던 게 첫 해 포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무종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김무종 포수를 들어와서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김무종 선수가 2년이 갔다 나가면서 유승환 포수가 유승환, 네. 해태로 갑니다. 그리고 네, 네. 장채근, 정열 이런 선수들이 쭉 또 포수의 계보를 포수 잇고. 계보를 이끌어 나가죠. 네. 그 우승의 원동력은 투수도 좋았지만 포수 쪽에서도 또 막강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무종 선수가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오면서 포수를 앉아서 한 2년 동안 하면서 다른 포수도 같이 성장을 한 거죠. 승장. 네. 배터리 같이 안정을 네. 키우니까. 네. 일본에서는 특이한 게 포수를 참 잘 키웁니다. 네네. 이제 그런 거를 김무정 선수가 오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 김무정 선수가 성격이 또 참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까 동반 다른 포수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김무정 선수가 떠나니까 그 자리를 맡는데 전혀 뭐 빠진 거에 대한 어떤 그 선수가 캡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거기다 유승환 선수까지 또 가입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그런 팀이 됐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해태 타이거즈에서 기아로 이제 바뀌었는데 토탈 한 10회를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그럼 시리즈 우승 MBC 정용하고 1983년도에 그때 첫 우승한 거죠. 첫 우승을. 네. 첫 우승이죠. 저희들이 그때 멤버 좋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웅산 사태 나고선 13일인가 제 기억으로 12일인가 13일까지 네네. 타워호텔에서 합숙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 지금 글 쓴 거 이렇게 보면 내용도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네네. 뭐 보너스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구단하고의 어떤 그런 그 관계가 선수들 간에서도 그 사실 금이 많이 갔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옆에 계신 형님이 이제 오비로 트레이드 돼서 가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다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건 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속상해서. 네, 하여튼
정말 매력적인 팀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혜태 타이거즈 빨간색 유니폼 하면 프로야구 팬들 다 가슴이 설레는 팀이죠. 혜태 타이거즈와 추억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